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올봄에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네, 이 새끼들은 모두 4kg 이상으로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네, 이 반달가슴곰은 지금 천연기념물이고요. 네, 또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새끼 반달가슴곰이 태어나면서 지금 지리산에는 이 반달가슴곰이 모두 40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들이 점차 이 행동 반경을 넓혀갈 거라고 하니까요. 이 지리산 등산하실 때는 꼭 이 정해진 탐방로로 다니셔야겠습니다. 네, 아무리 크고 또 험악한 동물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새끼 동물일 때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네. 모두 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반달가슴곰 정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생방송 뷰 오늘은 미식 탐험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좀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는 줄 알고 요즘 옷을 좀 얇게 입고 다녔는데, 아니,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요. 좀 쌀쌀하니 으슬으슬 춥더라고요. 그러다가 감기 걸려요. 감기 맞아요. 걸리면 큰일 납니다. 네네. 이렇게 봄, 가을에는 아침, 저녁으로 입을 외투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요즘에는 계절 따라서 또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건강을 좀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미식탐험에서는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또 다가올 여름에 대비해서 우리 몸의 기운을 뜨끈하게 만들어줄 그런 음식들을 소개해 드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그치 냄비는 뭐니 해도 양은 냄비가 딱이지. 그치 여기다가 라면 딱 넣어가지고 포글포글하게 끓여가지고 호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요. 뚝배기가 최고죠. 예? 뚝배기가 제일 좋아요. 최고예요. 뚝배기가 최고라고요? 듣기만 해도 구수함 뚝뚝 떨어지는 그 이름. 오랜 세월 수만 가지 음식들을 담아왔던 우리의 전통 재래그릇 뚝배기다. 투박하고 은은한 뚝배기의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푹 빠져보자.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뚝배기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래요? 아니 네, 진짜 이 뚝배기가 양은 냄비보다 좋아요? 네, 뚝배기 맛을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럼 어머니 저 기다릴게요. 뚝배기의 참맛은 역시 뜨끈한 국물 요리. 아니 그런데 세상에 이런 조합이 또 있을까? 놀라운 맛의 스캔들. 뚝배기 속에서 운명을 함께한 참개 삼계탕. 세계의 대결. 양은 냄비와 뚝배기, 뚝배기와 양은 냄비. 과연 이 둘의 차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온도계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그동안 기다리면서 이 음식을 좀 먹어보도록 할까요? 이 가장 엑기스죠. 국물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국물부터 하얗게 우러나가지고 딱 봐도 보야겠네요, 뭐야? 아니 맛이 굉장히 진한데요. 이게 무슨 어떤 비법이 있나요? 육수에서 나오는 맛이에요. 닭발하고 참기하고 한약재하고 넣어서 육수를 빼면은 시원하고 구수한 맛있어요.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참깨 넣어주고 온갖 건강한 재료 가득 품은 닭 한 마리도 풍덩. 압력솥에서 푹 삶아주기만 하면 한 입만 먹어도 기운 펄펄. 이색 보양식 참깨 삼계탕이 완성된다. 부들부들하고 막 사르륵 그냥 녹아 없어지는데요. 봄철이 맞아 노란 알이 꽉 찬 참깨까지 한 입 더해주면 그 맛의 조화가 기가 막히다고. 삼계탕만 먹으면 이렇게 먹다 보면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느끼한 감도 있고 그래서 좀 질린다 이런 맛도 있는데 이때 딱 게가 또 딱 잡아주니까 닭은 뜨거운 성분을 갖고 있고 게는 찬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궁합이 참 맞더라고요. 좀 약간 이렇게 기분이 다운이었는데 이렇게 좀 이색 변이를 먹으니까 굉장히 다시 이렇게 힘이 나고 이렇게 뭐든지 다 흡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먹고 있는 사이에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아이들의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뚝배기에 있는 아이가 79도, 그리고 양은 냄비가 69도. 아니 원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처음에 끓일 때는 양은 냄비는 빨리 끓지만 뚝배기는 끄는 시간이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 달아오르지만 네. 그만큼 오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기의 대결, 뚝배기 승입니다. 왜 그렇게 뚝배기가 맛있다고 하는지 제가 이 사실을 밝혀냈네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제가 밝혀냈어요. 어머니 저 장하지 않아요? 아니요, 진짜 역시 장어.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주세요. 너무 장해요. 뚝배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요리는 바로바로 부드럽고 풍미 있는 서양 면 요리의 대표주자 파스타. 서양 음식과 우리 전통 재래 그릇 뚝배기의 이색적 만남. 과연 그 조화가 어떨지 궁금해. You ask me how I'm doing, but you know.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아니 저는 뚝배기에 뭐 탕이나 찌개 이런 것만 담아서 먹는 그릇인 줄 알았는데 파스타를 담으니까 또 느낌이 색달라요. 왠지 모르게 정감 가는 뚝배기에 담긴 크림 파스타. 뜨끈하고 진한 크림 소스의 고소한 냄새. 거기다 윤기 짜르르 흐르는 탱글탱글 생면까지 더해지니 호로록 입에 착착 감기는 맛 자랑한다. 보면 면이 되게 오동통하고 도톰하거든요. 예. 이게 무슨 면이에요 지금? 네, 우동 생면인데 밀가루로 직접 반죽해서 면을 뽑아갖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생면입니다. 뚝배기라서 그 따뜻함이 유지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쫄아들면서 면에 쏙 이렇게 스며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뚝배기에 새기는 이색 면 요리가 또 하나 있었으니 채소와 해산물을 매콤하게 볶아주고 돼지고기 사골 육수 부어 끓여내면 얼큰한 국물이 제맛인 매콤 해물면이 완성된다. 어우 제대로 입맛 당긴다. 이 크림도 먹고 매콤한 것도 먹고 한 입 또 한 입 중독되는 그 맛. 해물 짬뽕 느낌도 나면서 그렇죠. 면발은 팽팽하고 얼큰해. 뜨끈하고 개운한 맛 지켜주는 뚝배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는 매콤 해물면. 파스타를 사실은 이렇게 희고 이렇게 큰 그냥 예쁜 접시에 담아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뚝배기에 담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드시면서 쉽게 식지 않고 그 열을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뚝배기가 향균 효과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살아 숨쉬는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릇도 살아있고 음식도 살아있고 살아있네. 그죠? 그동안 양은 냄비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 불같이 달아오르고 쿨하게 식어버리는 그 다혈질 성격 참 너라 날 잊지 못했지만 이제 이 뚝배기로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 뚝배기 하실래요? 오래도록 따끈한 온기를 담아 음식 맛 제대로 살려주는 뚝배기. 봄철 건강 지키는 이색 보양식부터 동서양의 조화 뚝배기 파스타까지. 깊고 풍부한 맛의 진국. 뚝배기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사실 하나씩만 먹어도 정말 힘나는 음식들인데요. 네. 참깨와 닭을 한꺼번에 먹으니까 기운이 안 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바라만 봐야 하는 저는 힘이 빠집니다. 근데 역시 이 보양식은 뜨끈한 뚝배기에 담겨 있을 때 정말 제맛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어울리는 음식과 이 그릇이 참 제각각인 것 같은데요. 네. 언뜻 보기에는 뚝배기와 파스타 조금은 안 어울리는 생소한 네. 조합인 것 같지만 이런 참신한 조합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오래오래 천천히 지켜주는 이 뚝배기의 매력,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임지웅 아나운서는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래도 뭐 리듬 체조 요정 우리 손현재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이 경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어찌나 유연한지 막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엄청 저는 유연하더라고요. 제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 네, 제가 좀 한유연성 하거든요. 글쎄요. 아니 그런데요, 이 손현재 선수 못지않은 유연성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그럼요. 예. 예. 이분은 정말 더 놀라운 게 지금 이른을 바라보고 계신 분입니다. 나이를 뛰어넘은 그 유연함 지금 만나보시죠.
왠지 모르게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 어딘가에 특이한 행동의 남자가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이 썰렁한 산속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 걸까요? 이때 기묘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의문의 남자 발견! 가까이서 보니 더더욱 놀라운 광경. 물구나무 비스무리한 독특한 자세로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저기 이대로 잠드신 건 아니죠? 이번에는 자세를 바꿔 쫙 뻗은 두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는데요. 온몸이 땅에 찰싹 달라붙어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성황산 전기를 받아서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그러고 계시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하나 드시면 안 돼요. 밥만 먹여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오늘의 별나디 별난 주인공 유연함의 대명사 이방열 할아버지. 따사로운 봄볕 아래 계속해서 독특한 자세를 이어나가는데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푸르른 대지의 기운을 가득 품으며 그야말로 자연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요가 동작은 원래 840만 가지 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40만 가지라는 동작은 우리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은 다 자기 신체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다 요가 동작으로 명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고 우리 건강에 좋은 동작은 34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요가 동작 안 보고 넘어갈 순 없겠죠? 첫 번째는 척추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악어 자세. 이어서 두 팔을 지지대 삼아 아슬아슬 고난이도 중심 잡기. 마지막은 손목의 힘과 몸의 균형이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만 가능한 공작 자세.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게 뭐야? 눈앞에 펼쳐진 유별난 광경에 절로 멈춰서는 발걸음. 와서 한번 배워보실래요? 저도 될까요? 한번 쉽게 가르쳐드릴게요. 삼간니다 머리 보시고.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차근차근 따라해보지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이 느낌.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만 역시나 쉽지 않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여자고 나이도 어리고 해서 쉬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제 벚꽃이 활짝 펴서 날도 푸어지고 자 운동하기 참 좋은 때네. 눈앞에 보이는 운동기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할아버지. 철봉 위에 턱하니 다리를 올리고 남다른 유연성을 뽐내는데요. 장소 불문 어디든 자리만 잡았다 하면 그곳이 이방열 할아버지의 전용 트레이닝 장소가 됩니다. 철봉을 보면 다리 찢기라도 하고 싶고 의자를 보면 의자 앉아서 거기에 맞는 동작을 하고 싶듯이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면 그냥 못 지나들게 뭘 보면 저기서 어떤 운동을 내에 맞춰서 해야 할까 그 생각이 언뜻 있어서 저는 그냥 쉽게 못 지나갑니다. 그렇게 열혈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아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가정적인 면이? 설거지를 하며 집안일을 돕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황당한 광경? 세상에나 한쪽 다리를 쭉쭉 찢으며 설거지를? 메디칼 요가라고 하체 강화 운동도 하고 또 습관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뭐 별로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생활을 요가화하는 것이 할아버지만의 건강 비법. 그가 이렇게 요가에 푹 빠지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98년도 8월에 교통사고를 났어요. 종인대 파열을 되고 경추 2번이 회전불량이 되어서 하체 마비가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수술을 해서 쇠가 지금 영구 쇠가 박혀서 지체장애 오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고개 제킬 수도 없고 팔도 이렇게 가지 않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도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요가하는 친구가 한번 요가를 한번 해보라 해서 갑작스레 찾아온 불행의 그림자로 인해 앞이 캄캄하던 시절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요가. 그렇게 이방열 할아버지는 요가라는 인생의 선물을 만나 건강은 물론 삶의 희망까지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요가를 단순히 즐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점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데요. 다양한 자격증들이 할아버지의 요가 실력과 전문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요가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평생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애를 극복 못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요가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젊은 사람 못지않게 유연성을 길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저같이 장애를 입은 분들한테 또 건강을 주고 또 치유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이 드는가. 진짜 요가에 진짜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 이리 와봐. 왜 오라고요? 찍기 한번 해보게. 이렇게 잘 안 되지. 아이 참. 좋은 건 함께 나눠야 하는 법. 아내에게도 요가의 참 매력을 전파하는 할아버지. 하지만 내 맘대로 쉬이 따라주지 않는 몸에 아내의 입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어느 정도 해야지. 한발 접어. 숨을 내쉬면서. 사고 당했을 때 아주 진짜 앞이 캄캄했죠. 이 요가로 해가지고 정말로 제2의 인생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정말로 좋고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요가 계속 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러고 살기를 바래요. 다음 날 할아버지를 찾은 곳은 부안의 한 문화회관. 이곳에서 일주일에 2번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가 강의를 펼치고 계신데요. 적당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준 뒤 본격적인 요가 시범에 나섰습니다. 두 팔로 온 몸을 지탱하는 고난이도의 동작.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있는 힘껏 따라 해보지만 에고고고고고 나오는 건 그저 허탈한 웃음뿐. 단지 열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었네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좀 어디도 이렇게 하는 것도 어디 그런지 얼마나 잘해서 훌륭하신 분이 몰라요. 그래서 장애인을 극복하셨대요. 그 아픈 곳을. 후방 종인 고울 인대증이라고 합디다. 내가 해본 게 그때 이건 암보다도 더 무서운,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무서운 병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요가를 이용해서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여기를 안 빠지고 잘 다니려고 해요. 거친 호흡과 함께 할아버지가 새롭게 선보인 것은 그 이름하여 필라테스. 요가 동작에 비해 한결 수월해 보이지만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지구력을 필요로 합니다. 안 식구가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에 좋겠다 생각하고 안 식구를 필라테스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효과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어른들한테 필라테스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유쾌한 운동으로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선사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건강 전도사 이방열 할아버지. 그에게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노년을 같이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힘든 시절을 지나 요가를 통해 기적처럼 되찾은 건강으로 인생의 제2막을 살고 계신 이방열 할아버지. 이제는 자신을 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이 뒤따르는 행복한 삶을 선물하고 싶다는데요. 그 따뜻한 바람 쭉 일어나가며 앞으로도 요가와 함께 위풍당당 활력 넘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자신에게 꼭 맞는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의 모습을 보니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저도 한 유연성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네. 당장 요가 등록하러 갈까 봐요. 할 수 그럼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분명 자신에게 맞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이방열 어르신의 말씀에 의하면 이 요가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뭐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하겠다. 뭐 이런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오늘의 주인공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 튼튼한 체력과 놀라운 유연성 가질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심신을 단련시켜주는 운동, 요가와 함께 여러분도 건강한 삶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이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구석구석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간식이 떴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소연 리포터가 간식을 들고 찾아간 곳은요. 축제를 준비하는 한 회의실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곳인지 함께 가보시죠. 이소연 리포터 나와주세요. 사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간식이 떴다의 이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전주의 한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제일 바쁜 분이 계시다고, 그 제일 바쁜 분이 간식을 신청해 주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곳에 찾아왔는데요. 김재일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환경을 지키고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전북의 제21 추진협의회의 김재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면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오늘 조금 어두우신 것 같은데. 제 표정이요? 네. 제가 사실 김혜솔 아나운서 팬이거든요. 근데 오늘 오셨네요? 예. 그럼 전 다음 기회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간식 들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전북의 이제 20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어떤, 아까 환경을 지키는 약간 예, 이런 네,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전라북도의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네. 자연 생태 분과 자원에너지 관련해서 저희가 전라북도 도청과 함께 여기 뒤에 뭐 커닝 페이퍼가 있으신 건가 봐요. 커닝 페이퍼를 준비했는데요. 예, 지속 가능한 생활 체감형 전북 경제, 네.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예를 들어서 내복 입기 캠페인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오늘 간식을 신청해 주셨잖아요. 어떤 분들 위해서 간식 신청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4월 25일, 26일 이렇게 그린웨이 환경축제라는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지금 다 발로 뛰고 계신데, 지금 너무 이제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영역마다 되게 이제 간식을 먹고 힘을 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응원하고 싶은 분들이 안에서 회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열심히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들어가서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죠. 저쪽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회의 중이신가 봐요. 네, 어떤 회의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지금 그린웨이 환경축제 조직 기획단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린웨이 환경축제. 여기 지금 앞에 종이도 있는데 맡으신 게 어떤 부분을 저는 맡으셨어요? 홍보 부문 맡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잘 골라왔네요.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린웨이 환경축제는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의 환경의식 증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린웨이 환경축제 뭔가 여기 보니까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좀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홍보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그 이번에 참여하시는 그 전라북도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그 지속 가능한 활동 환경 단체분들이 90여 개 단체가 넘어요. 크네요.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번에는 뭐 숲이라면 숲에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숲의 터널 같은 걸 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도심에서도 숲을 느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흙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도청 앞에 흙놀이터 같은 걸 또 만들어서 아이들이 도시 농업 이나 이런 것들 부모님하고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축제에서 난 이 부분은 좀 꼭 좀 말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래서 이제 보통 축제하면 가지고 있는 뭐 자원이나 에너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많이 쏟아부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축제인데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환경 축제는 이번에는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서 하는 축제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제 이틀 동안 진행되는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패널을 사전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축제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절차 살짝 후회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힘들어서? 아니. 그래도 이 컨셉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힘을 내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간식은 바로 치킨입니다. 평소에 치킨을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간식을 사실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 것 같으세요? 김재일 팀장님?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니, 다들 예상하고 계시네요. 누가 신청하셨는지. 제가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너무 그동안에 많이 쓰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앞으로도 힘을 내시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직접 한마디 하시죠. 예, 그 축제가 2주 남았습니다. 모두 다 지치고 힘든 부분도 되게 많은데요. 네. 지금 다 피곤해 보이시긴 한데 이 치킨을 드시고 건강하게 활력 있게 축제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리고 저희가 끝나기 전에 아까 김예술 아나운서 팬이라고 하셨는데, 예,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아유, 제가 지금 진짜 떨려서 제가 진짜 팬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뵙고 잘 보고 있고요. 좀 정호의 희망곡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간식을 맛있게 드셔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간식이 바로 정답입니다. 지금 아래에 나가는 이곳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간식을 들고 찾아가서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식이 떴다의 이세연이었습니다. 자, 뭐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일단 영상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답장을 살짝 해도 될까요? 네네네. 사랑합니다. 제 팬은 어디 안 계신가요? 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네네. 우리가 도산서원 하면 보통 안동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대전에도 도산서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머물던 장소답게 아주 소박하고 단정한 서원이라고 합니다. 도심에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최근에는 대중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때에도 한자리를 지켜온 서원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전 도심에서 이런 소원이 있었다니. 세월이 묻은 운치 있는 고택에는 옛 조상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전통의 멋을 간직한 도심 속 서원으로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 떠나보시죠. 리나가 좋아하는 바다도 들녘도 기차역도 아닌 지금껏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대전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리나. 서원을 찾겠다고 나섰는데 과연 이 거리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도사소원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봐야 알겠죠? 근데 어디 있는 건지.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도사소원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어디인지 몰라 헤매는 리나에게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와,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요. 너무 이쁘다. 아니 근데 대전 도심에서 이런 소원이 있었다니. 와, 진짜 이뻐요. 빽빽한 빌딩 숲속에 자리한 대전 도산서원. 조선시대 유림들이 뜻을 모아 세운 곳인데요. 한때는 서원 철폐력으로 잠시 문을 닫기도 했지만 훗날 안동권씨 문중에서 새롭게 복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원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니 바깥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세우셨어요, 한옥을? 여기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1693년도에 졌으니까 한 400년 가까이 넘었죠.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탄홍 선생님이 이제 낙향을 해서 교수를 그만두고 여기 내려오셔서 학생들을 모여놓고 공부하던 곳이에요.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 유생들이 이 함덕사라고 사당을 모셨죠. 여기요. 조선시대 학자이자 문학가인 만회 권득기 선생과 탄홍 권시 선생, 도학, 성리학, 예학과 같은 여러 분야의 조예가 깊은 17세기 대표적인 유학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립학교처럼
도산서원은 지방에 능력 있는 인재를 가르치고 배출해온 학교인데요. 강의가 있던 명교당에는 아직도 낭낭한 천자문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네요. 이 글은 만해 선생이 평생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던 글인데 매사필구시 그다음에 무락제의인데 이 뜻은 모든 일에 옳은 것을 구하고 옳지 않은 것을 빠지지 말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남긴 십자훈의 의미가 시대를 거슬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리나의 탐색 본능. 조금 더 친근하게 서원의 모든 것을 즐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체험을 해보려고 했더니 옷을 왜 줘요? 이거 어떻게 입지? 혼자서 잘 입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한국 사람 이런 거 입으면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제가 입으니 되게 어색하네요. 근데 이거 무슨 소리지? 가봐야겠다. 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요? 귓가에 맴도는 주파수를 찾아 걸음을 옮기는데요. 여기가 나는 것 같아요. 과연 리나의 짐작이 맞을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리나. 일단 우리 친구 옆에 앉아 신기한 풍경을 지켜보는데요. 사이간 오직류 사람인 갈지 가운데 중지지간에 훈장 선생님의 지도 아래 경쾌하게 책을 읽어나갑니다. 옛날 서당에서 익혔던 교과서 소학으로 한자를 익히고 더불어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도 배워갑니다. 사자소학은 옛날 소학책이 있었는데 6권이 되는데 그걸 간단하게 넉자로 묶어가지고 글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게 사자소학이에요. 거기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또 스승을 높이고 친구 간에 잘 친하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 리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서원에 나타났습니다. 하루 동안 조선시대 유생의 생활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찾은 건데요. 난생 처음 서원을 찾은 친구들. 서걱거리는 옷과 분위기 모두가 그저 신기합니다. 근데 이런 신기한 체험을 왜 하시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데가 보통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한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니시는 곳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 문턱을 좀 더 낮춰가지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예전에 학교였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이곳에 서원에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는 유생의 하루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던 거죠. 서원 넓은 마당 앞에서 재미난 놀이가 시작됩니다. 유생들이 머리를 식힐 때 즐기던 승경도 놀이를 우리 친구도 배워보는 건데요. 겉보기는 윷놀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놀이는 조선시대 복잡한 관직 이름을 익히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답니다. 와, 지금 보니까 게임 속에 관직이 엄청 많이 쏘였는데 제가 처음 봤었던 거 알고 나 어떻게 배우지? 어떻게 알아야 되지?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와, 이게 공부가 되겠네요. 옛날에 체험하던 거 오늘날은 못했는데 지금 체험해보니까 진짜로 재밌고요.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요. 이어서 선비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기회, 활쏘기를 배워볼 차례. 고사리 손으로 중심을 잡고 관역을 향해 슝 날려보는데요. 목표를 쏘아보는 매서운 눈빛만은 조선의 유생과 다르지 않네요. 되게 재밌었고요. 좀 손가락이 좀 아프긴 했는데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고즈넉한 서원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게 되는데요. 세상사 아무 욕심 없는 선비처럼 편안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만한 힐링이 또 있을까요? 너무 아쉽다. 가기 너무 싫어요. 오늘은 이렇게 체험 속에서는 한국 역사를 재밌게 배울 수 있었으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장소에서는 배워야 제맛이 나고 여러분들도 여기로 한번 꼭 오시기를 바라요. 복잡한 도심 풍경에 가려 숨겨져 있던 보석, 도산서원이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유생의 생활과 마음가짐을 경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데요. 가까운 도심 속 서원으로 봄나들이 어떠세요? 요즘 일자리 부족 문제 정말 심각한데요. 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청년들 일자리 문제, 또 노인들, 뭐 경력단절 여성들까지 일자리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죠. 네. 이럴 때는 남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 말고 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색적인 틈새 직업 어떤 게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창업 성공률 1% 미만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집중! 틈새를 잡아야 성공이 보인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숨은 1cm를 찾아낸 사람들.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틈새로 승부한다. 이색 사업가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흥행 이후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국제시장. 근데 이곳에 틈새 시장에 성공한 인물이 있다? 아담한 가게를 가득 채운 길쭉길쭉한 수저? 젓가락을 주로 판매한다는 이곳. 아니 젓가락은 뭐 다 똑같지 안 그래요? 정성이 가득 들어간 수제 젓가락입니다. 국내 수제 젓가락 성공신화 김정혜 대표. 남편이 낮은 칠기 농을 하다가 이제 하락세가 되니까 뭔가를 또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연찮게 이런 젓가락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특색이 있는가. 형형색색 고운 옷을 입은 나무젓가락이 가득. 국제시장에선 이미 유명 인사라는 김정혜 대표. 벌써 21년째 친환경 수제젓가락만을 고집하며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반 젓가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김 대표의 수제젓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이곳에 젓가락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쇠젓가락 쓰다가 이거 써봤는데 이제 쇠젓가락을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손잡기도 편하고 가볍고 입에 닿는 느낌도 좋고요. 연매출 5억, 한 번 써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게 된다는 마법의 젓가락. 한 달에 판매되는 젓가락만 약 10,000벌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이 이 정도로 크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다죠. 처음 지방으로 영업하러 다닐 때 그럴 때 저 위에 있는 가방 저기 한 짐씩 이어갖고 다녔거든요. 한 1,000개씩. 100% 수공예품이라는 젓가락의 제작자는 다름 아닌 남편 허수용 씨. 원래 나전칠기 제조법을 이어받은 나전칠기 전문가이자 3년간 일본을 오가며 젓가락 제조법을 익혀온 젓가락 전문가인데요. 총 25가지의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수제 젓가락.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 오칠이랍니다. 건져내가지고 닦아가지고 건조를 한 이틀 정도, 2일 정도 건조시키고 그 다음 또 오칠 또 다시 합니다. 요 기본 5번이거든요. 반복되는 오칠 작업만 최소 10일.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나전칠기 젓가락, 오칠 젓가락, 한지 젓가락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이 아름다운 젓가락 한 벌의 평균 제작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아무리 빨리 하나만 잡고 계속 한다 그래도 한 달을 봐요. 항상 새로운 젓가락 개발에 도전하는 부부. 그 끊임없는 열정 덕분인지 노점상으로 시작한 사업이 현재는 전국 백화점 납품은 물론 해외 진출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혜 대표의 최종 꿈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젓가락들이 정말 전국 구석구석 외국까지 나가고 모든 밥상 위에 다 펼쳐지도록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틈새 시장 성공을 꿈꾸는 새내기 창업자가 있다는 말에 찾은 이곳. 어디 보자.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모르겠어. 못 찾겠다 꾀꼬리 외치려고 하는 순간 저 사람 찾았다. 찰칵. 사찰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이분. 어디 보자. 혹시 저기 사진 작가신가요? 사진 작가는 아니고 제 일에 영감을 얻기 위해 왔습니다. 절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조각가, 종교건축가? 수상한 그녀의 직업이 궁금하다. 궁금함에 따라가 들어간 사무실. 조심히 들어가 보니까 부처님?
동양 문화의 상징 불교의 인물로 캐릭터를 만든다? 아티스트라 불러다오 정기란 대표. 대학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한 정 대표. 한때 문구회사의 디자이너로 근무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돌연 이 일을 시작한 계기가 뭘까요? 불교의 근엄하고 딱딱한 이미지를 좀 대중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캐릭터 상품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창업 5년 차. 직접 디자인과 판매에 나선다는 그녀. 디자인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제 나름의 캐릭터로 재해석을 합니다. 사진을 바탕으로 밑그림 작업을 먼저 하고요. 컴퓨터로 옮겨 색색의 색을 입혀주면 캐릭터 작업 완료. 말은 쉽지만 촬영을 제외한 밑그림, 색채 작업만 꼬박 하루가 걸리는 힘든 과정이랍니다. 자, 작업을 마친 청년함의 지장보살 한번 볼까요? 좀 더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이 들죠? 국내에 몇 없는 불교 관련 캐릭터 업체. 사실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을 캐릭터화하다 보니까 거부 반응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친근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스님들 조언도 많이 얻고 촬영에서 디자인, 제품 포장까지 만능으로 움직이는 정 대표의 매출! 이쯤에서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절 행사 이런 거 있을 때만 기념품 이런 거로도 나가고 이제는 일반적인 문구류 이런 데서도 조금씩 찾아주는 추세가 있어서 유행의 속도가 빠른 문구류.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평소 시장 조사는 물론 불교 미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정기란 대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인지 지난해엔 그녀의 사천왕 페이퍼 토이가 불교 문화상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색채와 동양 문화가 주는 고즈넉한 느낌을 사용자가 느끼길 바란다는 정 대표의 다음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적인 캐릭터 상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리엔탈적인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상품을 더 개발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틈새를 공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틈새 시장 사업가들. 이들의 행보가 더 눈부신 건 그들을 뒷받침했던 노력 때문 아닐까요? 이번에는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죠.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은 김범준 셰프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범준 셰프님은 항상 제철 재료를 가지고 네네.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네, 지난번엔 저희가 도다리 쑥국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은 또 어떤 제철 음식 가져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네. 이렇게 또 봄에는 꽃게 있지 않습니까? 꽃게. 근데 꽃게가 또 보면 암깨가 또 좋습니다. 나왔군요. 왜냐면 예. 가을에는 쑥깨가 네. 또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는 암깨를 가지고 그냥 뭐 꽃게탕, 뭐는 게장 이게 네. 아니라 정말 색다른 음식을 제가 해가지고 한번 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음식이죠? 꽃게로 일단 강정을 한번 해보고요. 어. 그다음에 탕수육도 한번 해보고 네.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알과 속이 꽉 찬 암게로 만든 요리 네네네. 어떤 맛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 레시피 먼저 화면을 통해 네. 배워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꽃게 탕수육 먼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재료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네. 꽃게 200g, 그다음 계란 흰자, 전분, 맛술, 당근, 여러 가지 이제 야채와 버섯이 있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식초랑 조금 준비하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꽃게를 이렇게 잘 씻혀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네. 구석구석 저렇게 발 있는 다리다리 데를 사이로, 예. 다 이렇게 소리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잘 씻혀줘야 뻘을 잘 제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4분의 1 쪽으로 자르면 한 6분의 1 쪽으로 이렇게 자르면 되고요. 네. 좀 두꺼울 때는 저렇게 망치질이나 아니면 가위 뒷부분 손잡이로. 예, 네.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살만 바늘라내는 게 아니라 껍질까지 다 그대로 예,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생강과 이제 각종 양념을 해갖고 재워 놓는 겁니다. 네. 그럼 재운 것을 이제 물기를 제거를 해야 튀길 때 이렇게 안 튈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이요. 아, 그 네네네. 물기를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양념이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 전분가루에다가 계란 흰자만 넣는 거예요. 튀김옷을 예, 넣는 거죠. 너무 네. 막 이렇게 젖으면 글루텐 형성이 돼갖고 이게 좀 잘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설렁설렁 반죽을 해가지고 기름이 한 180도에서 네. 160도에서 180도 이렇게 되면 튀겨내면 되겠습니다. 네네. 저렇게 이렇게 게가 이렇게 빨가스름하게 이렇게 돼야 네. 이게 잘 익은 거예요. 예. 네네.
색깔도 예쁘고요. 네. 아주 바삭바삭하게 네, 진짜 생겼습니다. 바삭바삭합니다. 네, 드셔보시면 네. 됩니다. 좀 이따 드셔보시면. 네. 그다음에 이제 탕수육은 야채를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토마토예요. 그다음에 당근하고 양파는 이렇게 기름에 살짝 볶아야만 그 재료의 맛이 더 풍부하면서 네. 영양가가 더 높습니다. 미리 한번 저렇게 볶은 다음에 구워주는군요. 네. 육수를 부숴가지고 이제 끓여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끓으면 이제 전분가루를 풀어가지고 걸쭉하게 만드시면 돼요. 네. 이제 일반 탕수육 소스처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여기까지 쉽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튀긴 게를 갖다가 이제 위에다가 탕수육 소스를 네. 뿌려가지고 이제 저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네. 생겼습니다. 아우, 막 맞죠. 침이 막 나와서요, 제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요리는 꽃게 강정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말 그대로 강정입니다. 꽃게 200g 정도 있으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계란 흰자 하나, 전분가루, 고추장, 물엿, 땅콩, 소금, 정종 이렇게 카놀레로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지금 고추장하고 그다음에 물엿, 그다음에 가정 파마늘. 먼저 해갖고, 소스를 만들어주는 해갖고 거네요. 물 약간 넣어가지고 이제 졸여내는 겁니다. 네. 이제 졸여내시면 졸여낸 다음에 이제 견과를 좋아하시면 오. 땅콩이랑 그렇죠. 그다음에 잣을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뭐 견과류를 막 마음껏 네, 넣어도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튀기는 꽃게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하면 되고 지금 이게 잣을 제가 이렇게 싸가지고 칼질을 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네요. 왜 싸는 거죠? 잣의 그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잣을 이렇게 다졌을 때 이렇게 다른 옆으로 데로 안 튀지도 튀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구명으로 이제 잣을 이렇게 뿌려서 하면 완성이 됩니다. 네.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꽃게의 아삭함과 네, 소스의 정말, 달콤함이 네.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요동통한 진짜 꽃게 살과 알이 꽉 찬 네. 이 꽃게 강정, 꽃게 탕수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을 네.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꽃게 탕수와 꽃게 강정으로 지금 상차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보기만 해도 뭔가 푸짐하고 빨리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꽃게 하면 보통 뭐 탕이나 네. 찜 요리를 그다음에 생각하게 게장 되잖아요. 많이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탕수와 강정으로 만들어지니까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시식하고 나면 제가 왜 이게 이렇게 튀겨서 먹어야 하는가를 이제 좀 더 알려드릴게요. 네. 뭐 네. 일단 김혜수는- 저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요. 많이 기다렸고요. 제가 꽃게 탕수를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보기에도 너무 달콤해 보이고 예쁜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니 꽃게 아까부터 탕수를. 이 냄새가 너무 계속 좋죠. 났거든요. 네. 지금 배가 고픈데 이 냄새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저도 입맛 다셔져요. 그러니까 어떤 맛일지 참 궁금한데. 제가 했는데도 제가 배고파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양보를 했으니까 우리 김예솔 아나운서께서 맛 표현을 충분히 해주시기 어떡해요. 바랍니다. 이거 네. 정말 너무 달콤하고요. 정말 그 바삭바삭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로 탕수육을 만들면 좀 무겁고 네, 그렇죠. 네. 좀 느끼한 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가볍고 느끼하지 않으면서 그 바삭바삭한 질감이 있어요. 그 껍질이 꽃게 껍질을 저희가 벗겨내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대로 씹는 했죠. 맛도 있고요. 와, 이거 바다가 아이들 보이나요? 간식 바다가 그러니까 어떤 맛이 참 궁금한데 네. 저도 못 참겠습니다. 강정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이 강정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도 참 궁금한데 꽃게로 또 강정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꽃게 강정. 처음 보는데요, 저는 꽃게 강정. 소리가 벌써 들리죠? 씹는 소리가 어떤가요? 소스가 달콤하면서도 새콤새콤한데 이 꽃게 껍질까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고소한 맛도 나면서요. 아이들이 먹어도 참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맵지는 않아요? 안 매워요. 제가 원래 매운 거 양념통장 잘 맛처럼 못 제가 먹잖아요. 해드리는 그렇구나. 정말 맛있어요. 밥 반찬으로 이렇게 예, 먹어도 맞습니다. 그래요?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꽃게를 왜 이렇게 탕 끓이는 것보다 이렇게 튀겨서 드시는 게 더 좋냐고 하면 이 게의 껍질에는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키토산이 우리 이렇게 뭐라고 할까 피를 맑게끔 하고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좋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게장이나 꽃게탕을 끓이면 그냥 이게 씹으셔만 드시고 껍데기는 버리시잖아요. 껍질을 안 먹죠, 맞아요. 네, 네. 너무 쫄여서 또 안 되고 네. 너무 딱딱해요. 근데 그렇죠. 이걸 이렇게 튀겨서 하면 이 색깔이 나야만이 키토산 성분이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맨살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 껍질을 다 드시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강정과 탕수육으로 이렇게 만드는 요리를 한 거죠. 그래요. 지금 꽃게가 딱 제철이죠? 네, 지금 맞죠. 딱 제철 맞은 거라 그런지 살도 통통하고요. 통통하고,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네네. 네.
제철 맞은 이 식재료 이용해서 여러분도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그 봄철 꽃게 암깨와 그렇죠. 수개를 구분하는 방법을 네.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알려드려야죠, 제가. 근데 한 번 알려드리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좀 궁금증을 있게끔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려야 하니까. 네. 우리 임중훈 아나운서도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알 것 알지?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제가 알 수 있다면 뭔가 힌트를 좀 주시면. 아, 그럽니까? 네.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예, 두 마리가 지금 나와 있는데. 하나는 암깨고 자세히 하나는 보면은 수개죠. 뭐 예. 어디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알 것 같아요. 배 있는 부분이 달라요. 예, 배 있는 데뭐 틀리잖아요. 네. 근데 보면 지금 이쪽 보름 같은 보면 이렇게 좀 날카롭게 뼈쪽에 돼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숙개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렇게 동구스름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게 암깨입니다. 좀 더 뭔가 암깨가 좀 더 이렇게 귀엽게 생겼고요. 예. 숙깨는 좀 더 뭔가 좀 싸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모르시는데 왜냐면 개가 보통 살았을 때는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네네네. 이게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항상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 봐야 돼요. 뒤집어 그래서 이제 봐야. 이개 찌개한테 물리지 않게끔 잘 하셔가지고 보가지고 주인 이게 파시는 분들한테 잠깐만 배 좀 보여주시죠. 갖고 이렇게 확인해갖고 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암깨, 숙깨 뭐 구분 없이 그냥 다 지금 제철인가요? 아닙니다. 봄에는 지금 암깨가 제철이고요. 가을에는 숙깨가. 그리고 지금 또 금어기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네. 봄에 이제 못 잡는 철이 있기 때문에 그 외 빼고는 이제 잡아오셔가지고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 꽃게를 고를 때 좀 신선한 꽃게를 고르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일단 그냥 살아있는 건 다 싱싱하겠죠. 네네네. 안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일단 이렇게 죽어 있는 거는 먼저 이렇게 눌러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야가 단단하면 이게 싱싱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물이 나오든가 힘이 아니면 빠지면서. 냄새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데 보면 이게 다리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싱싱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상태가 좀 안 좋거나 그래서 하면 이렇게 다리가 이제 좀 없겠죠. 그래요. 예. 오늘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요리의 포인트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포인트는 이게 이 탕수육에는 일단 고소하게 튀겨낸 게 이게 관건이고요. 네. 네네. 닭강정에는 일단 똑같이 튀김을 했지만 너무 이렇게 맵지 않고 요즘에 이렇게 식상화처럼 그렇죠. 예를 네네. 들어서 요즘에 양념통닭도 뭐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하듯이 그 맛을 좀 이렇게 포인트로 잡는 게 더 네. 포인트가 아닐까. 네, 이 네. 음식이. 아니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다 보니까 사실 이 소스를 좀 걱정을 했는데 네. 누구나 아이들도 잘 네, 먹을 수 먹게끔, 있는 네. 그런 달콤하면서도 살짝 매콤한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하는 견과류가 있으면 많이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네. 견과류도 함께 해서 드시면 좋고요. 네. 오늘 알려드린 이 구분법과 또 신선한 게 고르는 방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신선한 게로 또 맛있는 요리 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셰프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취업 게시판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업무는 공정선거 지원 사무보조며 학력과 성별의 제한은 없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 목요일까지고요. 방문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무주군에서 행정 관련 사무보조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기간은 5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며 18세 이상의 남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단, 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입니다. 유한회사 가온 ENC에서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을 모집합니다. 토목 관련 전공자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비경력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지는 전주고요. 접수는 5월 1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동일 ENG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원을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 성별, 나이 제한은 없고요.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근무지는 완주 산업단지며 접수 마감은 5월 1일입니다. 자동차 트레일러를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호룡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며 신체 건강한 남성입니다. 근무지는 김제산업단지고요. 인근 거주자와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접수 마감은 5월 9일까지입니다. 네, 이제 뭐 봄 축제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익산 보석 축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또 이번 주말에는
고창에서 청보리밭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네, 이달 말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쭉 봄 축제가 이어집니다. 네,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은 또 봄 관광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초중고 학생 대부분이 쉬는 데다가 전국 관광지에서 할인 행사가 또 풍성하게 열립니다. 네, 올봄 가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뷰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